경매에 나왔을 때 자동차 역사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며 무려 1억 4,200만 달러라는 경이로운 가격에 팔릴 정도로 압도적으로 아름다운 자동차가 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는 대부분의 국가가 군사비로 지출하는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점은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이 차를 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말 그대로 기술주보다 더 빠르게 가치가 상승하는 시대를 초월한 클래식카 12대를 카운트다운해 보겠습니다. 1위는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을 것이니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설적인 자동차는 엔초 페라리조차도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차라고 불렀을 정도로 엄청난 가격을 자랑했습니다. 터프1 포르쉐 356 스피드스터, 포르쉐 350 스피드스터, 1955년 1958년 포르쉐 356 스피드스터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순수한 운전의 즐거움을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곡선으로 감싼 뒤 여기 자동차 천국으로 가는 티켓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맥스 호프만, 맥스 호프만, 이 포르쉐를 설득하여 356의 불필요한 요소를 덜어낸 오픈탑 버전을 만들게 했을 때 그는 우연히도 역사상 가장 매력적인 클래식카 중 하나를 탄생시켰습니다. 이 작은 독일제 로켓은 완벽한 주말의 전사가 되겠다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편의 시설이나 복잡한 시스템 없이 오직 운전자와 도로 그리고 6천은 RPM에서 기계 천사들이 노래하는 듯한 소리를 내는 공랭식 엔진만이 존재했습니다. 스피드스터는 너무나 순수하고 집중되어 있어서 다른 스포츠카들이 오히려 너무 애쓰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부분은 지금부터입니다. 바렛 잭슨. 경매에서 완벽한 상태의 1958년형 포르웨 300A 1600 스피드스터가 4,800달러에 팔렸는데 이조차도 저렴한 편으로 여겨졌습니다. 상태가 좋은 모델들은 정기적으로 30만 달러 선을 넘는데 원래 가격이 3,000달러도 차에 되지 않았던 차라는 점을 생각하면 정말 미친 가격입니다. 포르쉐의 천재성은 스피드스터에 넣지 않은 것들에 있었습니다. 측면 창문도 제대로 된 지붕도 안락한 편의 장비도 없이 오직 60마력의 순수하게 정제된 드라이빙 경험만이 있었습니다. 마치 356 쿠페를 가져다 놓고 빠르게 달리고 즐기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것은 모두 제거하자라고 말한 것과 같았습니다. 오늘날 진짜 스피드스터를 찾는 것은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자동차 형태 중 하나인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차들은 때로는 덜어내는 것이 진정으로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특히 그 덜어낸 모습이 이토록 아름다울 때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열광적인 팬덤을 만들어냈습니다. 디오프2 페라리 275 GTB4 페라리 275 GTB-C 1965 68년 1960년대 중반의 페라리는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275 GTB 바는 이전 모델들이 너무 얌전하다는 불만에 대한 단순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마라넬로가 합법적으로 도로를 달릴 수 있으면서도 트랙 주행이 가능하고 동시에 자동차 조각품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피닌팔이나의 가장 관능적인 차체 디자인으로 감싼 페라리 자신감의 절정이었습니다. 흐르는 듯한 선, 공격적인 전면부, 그리고 먹잇감을 덮치기 위해 준비하는 맹수처럼 부풀어 오른 후면부의 모습까지. 모든 각도가 보는 이의 심장을 멎게 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GTB4는 가만히 서 있을 때조차 속도라는 개념을 포착해 물리적인 형태를 부여한 것처럼 빠르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마법은 콜롬보, 비얼 엔진에 시동을 걸 때 일어났습니다. GTB4의 스파는 4개의 캠샤프트를 의미했는데 이는 이 엔진이 기본적으로 일반 도로용 옷을 입은 레이스 모터라는 뜻이었습니다. 12개의 실린더에 연료를 공급하는 6개의 웨버. 카뷰레터는 다 큰 어른들조차 자동차에 대한 열망으로 눈물 짓게 만드는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경매의 광기가 등장합니다. 1967년형 페라리 275 GTB4는 RM 소더비에서 33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치 상승이 아닙니다. 수집가들이 특정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시속 160마일로 달리는 굴러다니는 예술품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275 GTB4는 페라리의 절대적인 전성기를 상징했습니다. 장거리 여행에 적합할 만큼 정교하고 미술관에 전시될 만큼 아름다우며 전문 레이스카를 무색하게 만들 만큼 빨랐습니다. 오직 이탈리아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야성미와 아름다움의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터프스란 람보르기니 미우라 SB 람보르기니 미우라 SB 1971-1973년 람보르기니가 미우라 SB를 세상에 내놓았을 때 그들은 기본적으로 절제된 디자인이라는 개념에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슈퍼카가 아니라 알루미늄과 강철로 구현된 이탈리아의 열정이었습니다. 순수한 예술적 광기의 순간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시기에 마르첼로 간디니, 에나 마르첼로 간디니가 디자인한 SB는 미우라의 궁극적인 진화형이었습니다. 오리지널 모델을 특별하게 만들었던 모든 요소가 한계치인 1몰까지 끌어올려진 후 그 틀을 깨버렸습니다. 더 넓어진 팬더, 공격적인 자태, 그리고 헤드라이트 주변의 매혹적인 속눈썹 디테일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자동차의 시를 완성했습니다. 이 차는 단순히 이후 등장한 모든 슈퍼카의 템플릿을 확립한 것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에 대한 갈망 그 자체의 청사진을 만들었습니다. 미우라 이전의 슈퍼카들은 기본적으로 우아한 그랜드 투어러였습니다. 하지만 미우라 이후 슈퍼카들은 심장을 멎게 하고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들도록 디자인된 미드엔진 조각품이 되었습니다. 경매 수치도 완전히 미쳤습니다. 1972년형 람보르기니 미우라 SB는 RM 소더비 몬터레이, RM 서테비스 몬터레이에서 241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이것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페라리의 질투를 유발하기로 결심한 트랙터 회사가 만든 이 자동차의 상태 좋은 SB 모델들은 이미 300만 달러 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미우라 SB가 자동차 디자인에 미친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1971년 이후 제작된 모든 이그조틱 슈퍼카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디니의 걸작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차는 오늘날까지도 완벽하다고 여겨지는 비율과 드라마를 확립했습니다. 터포 메르세데스 벤츠 300SR 로드스터, 메르세데스 벤츠 300SR 로드스터 1957, 1963년 전설적인 거린 쿠피 글윙 쿠프를 통해 메르세데스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후 그들은 불가능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완벽함 그 다음은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요? 그 해답은 바로 300SL 로드스터였습니다. 거링의 모든 마법 같은 요소에 오픈에어링에 낭만을 더해 어떻게든 더욱 매력적인 차로 만들어냈습니다. 로드스터는 거링의 좀 더 사교적인 형제 같았습니다. 여전히 압도적으로 아름답고 여전히 시속 150마일 이상으로 달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바람이 머릿결을 스치는 동안 연료 분사식 직렬 6기통 엔진이 부르는 기계적인 오페라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자동차라는 극장을 가능한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이었습니다. 로드스터를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든 것은 완벽함을 한층 더 개선했다는 점입니다. 낮아진 도어 실도어 실 덕분에 승하차가 더 쉬워졌습니다. 탈착식 하드탑은 다목적성을 제공했고 개선된 리어 서스펜션은 이미 훌륭했던 걸윙보다 더 나은 핸들링을 선사했습니다. 메르세데스는 단순히 컨버터블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걸작을 더욱 다듬어냈습니다. 경매 결과는 이 차의 시대를 초월한 매력을 증명합니다. 1963년형 메르세데스 벤츠 300SL 로드스터는 본햄스로에서 143만 달러에 팔렸는데 이는 비교적 겸손한 가격이었습니다. 수집가들은 자신들이 단순한 이동수단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예술품을 소유하는 것임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상태의 모델들은 정기적으로 180만 달러 선을 넘습니다. 300SL 로드스터는 1950년대 세련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영화 배우들과 산업계의 거물들이 성공이란 아름답고 빠르며 절대 잊을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세상에 상기시키고 싶을 때 몰았던 바로 그 자동차입니다. 타피아버 에스턴 마틴 DB5 1963-1965년 에스턴 마틴이 DB5를 디자인할 때
그들은 영국의 우아함을 무기화해야겠다라고 결심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DB5의 불멸성을 확고히 한 것은 단순히 놀라운 외관이나 엄청난 성능만이 아니었습니다. 영화 골드핑거에서 제임스 본드의 에마로 등장하면서 에스턴 마틴과 자연스러운 멋 사이의 연관성을 만들어냈고, 이는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DB5는 1960년대 자동차 세련미의 정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영향을 받은 곡선과 슈퍼카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의 성능을 갖춘 수제 영국 럭셔리 자동차였습니다. 긴 후드, 짧은 데크, 그리고 힘과 세련미를 동시에 보여주는 표면 등 그 비율은 절대적으로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DB5의 시대를 초월한 매력이 비싸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1965년형 에스턴 마틴 DB5 컨버터블은 RM 소더비 경매에서 219만 달러에 낙찰되었습니다. 제임스 본드와의 연결고리는 이 차를 유명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불멸의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영화에 출연한 이력이 없는 DB5조차도 모델 라인 전체가 전설이 되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100만 달러 이상에 판매됩니다. 인테리어는 영국 장인 정신의 정점이었습니다. 실크 장갑을 낀 것처럼 부드러운 가죽, 신사들의 클럽에서 가져온 듯한 우드 트림, 현대 자동차는 따라올 수 없는 기계적 정밀도로 작동하는 스위치 기어까지. 이것은 럭셔리가 각종 전자장비들과 혼동되기 이전의 진정한 럭셔리였습니다. DB5가 시대를 초월하여 매력적인 이유는 야성미와 아름다움의 완벽한 균형 때문입니다. 왕실 행사에 어울릴 만큼 우아하면서도 고속 추격전을 벌일 수 있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필요할 때는 위험해질 수도 있는 신사의 자동차. 그 이중성이야말로 자동차의 완벽함입니다. 터프 6 쉘비 코브라 사이시틀 1965년 1667년. 캐롤 쉘비는 우아한 AC 에이스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이 영국 스포츠캐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장착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사나운 미국산 V8 엔진이 필요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든 완벽하게 작동하는 자동차의 관계였습니다. 유럽의 섬세함과 미국의 야성미가 성스러운 결합을 이룬 코브라 321이 탄생한 것입니다. 사리실일 코브라는 예술작품에 로켓 엔진을 달아 어떻게든 더 아름답게 만든 것과 같았습니다. 흐르는 듯한 알루미늄 곡선은 신호등에서 불행히도 그 옆에 나란히 서게 된 페라리, 람보르기니, 그리고 그 어떤 차라도 무색하게 만들 만큼 충분한 힘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 차는 그냥 빠른 것이 아니라 폭력적이고 중독성 있게 빨랐습니다. 여기서부터 경매의 광기가 시작됩니다. 1967년형 오리지널 쉘비 사리 시트 코브라는 바렛 잭슨 스코츠데일 경매에서 550만 달러에 낙찰되었습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완벽한 비율을 가진 기본적으로 한로드인 자동차에 550만 달러가 매겨진 것입니다. 코브라의 가치는 미국 자동차계의 귀족으로서의 위상을 반영합니다. 코브라가 시대를 초월하여 매력적인 이유는 정직한 단순함에 있었습니다. 전자 보조 장치도 복잡한 시스템도 없이 오직 425마력의 포드 빅블록의 맹렬함이 당신의 오른발을 통해 끊임없이 접지력을 찾으려 애쓰는 뒷바퀴로 전달될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고 희석되지 않은 운전 경험이었습니다. 코브라의 문화적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이 차는 미국 한로드의 우수성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으며 때로는 가장 단순한 것이 최고의 엔지니어링 솔루션임을 증명했습니다. 아름다운 것에 엄청난 힘을 더하고 그 전설적인 결과를 즐기십시오. 탑7 페라리 데이토나 1900점 저멀리 격신 23년 페라리 365 GTB4 데이토나는 회사가 너무 부드러워지고 있다는 비평가들에 대한 페라리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것은 단순한 폼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페라리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력하며 가장 탐나는 그랜드 투어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110mp 이 속도로 날리는 가운데 손가락이었습니다. 1967년 데이토나 24시간 레이스에서 페라리가 1, 2, 3위를 휩쓴 것에서 이름을 딴 이 차는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듯한 피닌파리나의 차체로 감싼 순수한 이탈리아의 복수극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선, 공격적인 노즈, 그리고 낮고 포식자처럼 웅크린 자태는 강철에 갇힌 자동차의 번개처럼 보였습니다. 데이토나의 4.4T 엔진은
기계적 맹렬함의 걸작이었습니다. 352마력의 엔진은 7,500rpm까지 비명을 지르며 엔진 룸이 아닌 오페라에 어울릴 법한 소리를 냈습니다. 이 차는 위대한 프론트 엔진 페라리 슈퍼카의 마지막 모델이었으며 마지막까지 전력을 다해 홈런을 노렸습니다. 경매 가격은 그 전설적인 위상을 반영합니다. 1971년형 페라리 데이토나 스파이더는 RM 소더비 몬터레이 경매에서 220만 달러에 낙찰되었습니다. 컨버터블 스파이더는 단 22대만 제작되었기 때문에 상식보다 더 희귀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집보다 더 가치가 있어 특히 귀중합니다. 데이토나는 가장 타협하지 않는 페라리를 대표했습니다. 콩쿠르 행사에 어울릴 만큼 아름답고 레이스 트랙을 지배할 만큼 빠르며 야생에서 이 차를 발견하는 것이 평생 기억에 남을 일생일대의 경험이 될 만큼 희귀했습니다. 토팔 포르웨 911 카레라 RS 2007 1973년 포르쉐가 1973년형 911 카레라 RS 2007을 만들었을 때 그들은 우연히 자동차의 완벽함을 창조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카가 아니었습니다. 911을 전설로 만든 모든 요소의 정수를 추출하여 많은 사람들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포츠카로 꼽는 모델로 농축시킨 것이었습니다. RS217은 호몰로게이션을 위해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물은 순수한 자동차의 시였습니다. 덕테일 스포일러, 넓은 팬더, 그리고 목적이 뚜렷한 스탠스는 공기역학과 아름다움을 모두 이해하는 레이싱의 신들이 디자인한 것 같은 자동차를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선은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시대를 초월한 시각적 드라마를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경매의 광기는 새로운 차원에 도달합니다. 원래 가격이 약 11,000달러였던 1973년형 포르웨 911 카레라 RS217 라이트웨이트가 RM 소더비 경매에서 154만 달러에 낙찰되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단순한 저축 계좌처럼 보이게 만드는 가치 상승입니다. RS는 포르쉐 수집의 성배가 되었습니다. 그 천재성은 경량화와 성능 최적화에 대한 포르쉐의 집착에 있었습니다. 더 얇은 유리, 경량 패널, 불필요한 것을 덜어낸 인테리어 등 불필요한 모든 것을 제거하고 운전을 마법처럼 만드는 순수한 본질만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경험을 위한 미니멀리즘이었습니다. 오늘날 카레라 RS2007은 다른 모든 스포츠카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의 자동차들이 추구하지만 좀처럼 달성하지 못하는 출력, 핸들링, 그리고 운전자 개입의 완벽한 균형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클래식카가 아니라 시간 속에 보존된 자동차의 완벽함입니다. 탑 9 맥라렌 F1 1992, 1998년 맥라렌 F1은 단순히 궁극의 슈퍼카가 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드라이버의 자동차가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고든 머레이가 F1을 디자인할 때 그는 비용, 복잡성, 상식 등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신차 당시 800억 전천 달러였고 오늘날에는 2천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자동차의 완벽함이 탄생했습니다. 이것은 엔지니어링을 절대적인 한계까지 밀어붙인 결과였습니다. 탄소 섬유 모노코크, 자연 흡기, BMW, 밀2 엔진, 그리고 포뮬러 1 자동차처럼 운전자가 중앙에 위치하는 3인승 레이아웃. F1은 규제, 비용, 실용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순수한 성능의 완벽함만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경매 수치는 그야말로 미쳤습니다. 맥라렌 F1은 경매에서 2천만 달러 이상에 낙찰될 것으로 예상되며 역사상 가장 가치 있는 자동차 중 하나로 꼽힙니다. 1995년형 맥라렌 F1은 본햄스 경매에서 1,980만 달러에 낙찰되었는데 심지어 완벽한 상태의 모델도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상태의 F1은 2,500만 달러 선을 넘었습니다. F1이 시대를 초월하여 매력적인 이유는 타협하지 않는 순수함에 있었습니다. 전자 보조장치도 사륜구동도 자동 변속기도 없이 오직 당신과 627마력 그리고 200S 샤비프로만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속도만이 존재했습니다. 안전 규제나 비용 제약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마지막 아날로그 슈퍼카였습니다. F1은 뛰어난 엔지니어들에게 무제한의 예산이 주어지고 완벽함을 창조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을 때 가능했던 것의 정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데뷔 후 거의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모든 슈퍼카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남아 있습니다. 터피엠 페라리 250 GTO 1960님 1964년 페라리 250 GTO는 단 36대만 제작되었으며 이로 인해 희망보다 더 희귀하고 대부분 국가의 GDP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희소성만으로 전설적인 지위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GTO는 그 어떤 차도 필적할 수 없는 아름다움, 성능, 그리고 레이싱 혈통의 완벽한 조화를 통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2018년 1962년형 페라리 250 GTO가 RM 소더비 경매에서 4,840만 달러에 낙찰되며 자동차 경매 사상 최고가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점은 그 이후로 이 기록이 여러 번 깨졌다는 것입니다. 2023년에는 1962년형 페라리 333믹 LM 250 GTO가 5,170만 달러에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250 GTO는 피닌팔이나 천재성의 결정체였습니다. 모든 곡선은 아름다움과 기능을 동시에 충족시켰고 조각품처럼 보이면서도 무기처럼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자동차를 탄생시켰습니다. 그 긴 노즈에는 8,000rpm에서 오페라를 부르는 듯한 V-Belshore 엔진이 탑재되어 있었고 패스트백 루프라인은 1960년대 레이싱을 지배할 수 있는 공기역학적 효율성을 제공했습니다. 이 시기는 이윤이 아닌 승리로 성공을 가늠하던 장인들이 수작업으로 레이싱카를 제작하던 시대의 정점이었습니다. 각각의 GTO는 개별적으로 제작되어 모든 차가 조금씩 다른 고유함을 지니면서도 자동차의 아름다움을 정의하는 완벽한 전체 디자인을 유지했습니다. 250 GTO의 레이싱 혈통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였습니다. 이 차들은 르망부터 투르드 프랑스 오토모빌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회에서 우승하며 당시 국제 레이싱계를 지배했습니다. 이 차들은 차고에만 모셔두는 관상용이 아니었습니다. 달리는 자동차의 시브처럼 보이면서도 경주에서 우승하기 위해 설계된 무기였습니다. 터프오블 메르세데스 벤츠 300 SLR 1955년 경매에서 판매된 가장 비싼 자동차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문화적 유물의 영역에 들어선 자동차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955년형 메르세데스 벤츠 300 SLR 울렌하우트 쿠페 유렌하우 카프는 2022년에 1억 4,200만 달러에 판매되어 역대 가장 비싼 자동차일 뿐만 아니라 경매에서 판매된 가장 비싼 물품 상위 10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메르세데스가 자사의 엔지니어링 역량을 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제작한 프로토타입 레이싱카였습니다. 단 2대만 제작되었으며 그중 한 대는 수십 년 동안 메르세데스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가 회사가 이를 판매하기로 결정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울렌하우트 쿠페는 메르세데스의 전설적인 W990 포뮬러 1 카와 300 SLR 레이싱카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지만 지붕과 편의 사양을 갖추어 이론적으로는 일반 도로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1955년 당시 시속 180마일 약 290km/h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었으며 이는 대부분의 현대 슈퍼카보다 빠르면서도 미술관에 전시되어야 할 것 같은 외관을 자랑했습니다. 이 차를 매일 출퇴근용으로 사용했던 메르세데스의 수석 엔지니어 루돌프 우렌하우트의 이름을 땄습니다. 그 출퇴근길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 차들은 1950년대 자동차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너무나도 진보적이어서 그 엔지니어링 기술은 현대의 레이싱에 적용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1억 3,200만 달러라는 판매 가격은 단순히 희소성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특정 물건이 본래의 목적을 초월하여 인류 성취의 상징이 될 수 있음을 전 세계가 인정한 결과였습니다. 울렌하우트 쿠페는 제조사들이 비용이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완벽함만을 추구하며 자동차를 만들던 시대의 정점을 상징합니다. 탑 12 제규어 E타입 1961, 2075년 우리 목록의 최상단에는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기계들을 만들어낸 엔초 페라리 엔소 페라리가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자동차라고 극찬했던 차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1961년 제규어가 E타입을 공개했을 때 그들은 단순히 스포츠카를 선보인 것이 아니라
자동차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재정의했습니다. 말콤 세이어의 공기역학적 걸작은 마치 바람이 직접 조각한 것처럼 보였고 그 비율은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긴 후드, 덮개가 있는 헤드라이트, 그리고 패스트백 루프라인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으면서도 영원히 아름다운 실루엣을 만들어냈습니다. E타입은 르망을 지배했던 전설적인 D타입의 진화형으로 제규어의 레이싱 유산에서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D타입이 순수하게 레이싱만을 위해 제작된 반면 E타입은 평범한 사람들도 실제로 구매하고 운전할 수 있는 패키지로 그 성능과 아름다움을 일반 도로로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E타입의 경매 실적이 비싸집니다. 보존 상태가 완벽한 시리즈 1 E타입은 보통 3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 사이에 판매되며 가장 수요가 많은 모델은 100만 달러를 넘어서기도 합니다. 1961년형 제규어 E타입 시리즈 1.3.8 로드스터는 베렛 잭슨 경매에서 500인 이션 2,500달러에 판매되며 시대를 초월한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E타입의 진정한 천재성은 단순히 외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규어가 페라리 가격의 일부에 불과한 금액으로 시속 150마일, 약 212km의 신호에 슈퍼카 성능을 제공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탈리아 제조사들이 비슷한 속도에 엄청난 돈을 청구할 때 제규어는 고급 세단 가격으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차체에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담아 제공했습니다. 자동차 디자인에 미친 E타입의 영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1961년 이후의 모든 스포츠카 디자이너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세이어의 걸작에 영향을 받았으며 이는 진정한 자동차의 아름다움은 결코 유행을 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산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뛰어난 자동차들의 이야기가 클래식카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어 놓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시간이 묻어버리려 했던 역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문화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다음 전설의 금고가 곧 열립니다.